자, 오늘은 등차 수열 얘기할 건데,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이제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2, 4, 6, 8, 10 이런 식의 수열이 있다고 해봐. 그럼 첫째 항이 2고 여기에 계속해서 뭐가 더해지고 있어? 2가 더해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일정한 수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수열,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첫째 항을 우리가 뭐 A1 또는 그냥 A라고도 써. 그 다음에 일정한 수는 D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공차 이렇게 불러. 이거 음료수 그게 아니고 공차는 이제 공통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2씩 차이 나는 거잖아. 위에서 봤을 때,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이 수열이 계속 2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 공통의 차이를 갖다가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꼭 뭐 플러스일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 10, 5, 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있는 수열이 있다고 해봐. 자,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0이고 그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5씩 계속 더해주고 있는 거잖아.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씩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때의 공차는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은 어차피 첫째 항하고 그 다음에 공차만 주어지면은, 다시 첫째 항하고 공차만 주어지면은 결정이 되지. 예를 들어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다 했을 때 이 여기 주어진 수열 말고 다른 수열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정된다는 거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야. 다시, 결정된다는 말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주어지면 결정이 되는데, 다시 말해 첫째 항하고 공차가 숫자로 딱 주어지면 등차 수열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런 등차 수열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생각 열기를 한번 보면서 나머지 얘기를 해보자. 세계물위원회에서는 세계물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3년마다 개최를 한대. 자, 3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제1회 첫 번째 포럼을 1997년에 개최를 했대. 그러면 이게 지금 1997년을 첫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둘째 항은 뭐겠어? 2회차는 2000년에 개최를 했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5년에 개최한 포럼은 몇 회인지 구해라. 2015년. 그러면 2015년이 몇 번째인지 구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월드컵을 4년마다 하듯이 이제 그거 세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997년에서 자 2000년으로 갔을 때는 플러스 3년이 있어. 여기서 공차가 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3년이 되겠지. 3회는 2003년이 될 거야. 어쨌든 자 1회가 지나가면 3이 더해져. 맞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15년에 몇 회인지 구하는 거니까 이 1997년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2015년이 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겠지. 오케이? 자, 1997년에 몇 년을 더하면 되냐? 18년을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지금 3년이 몇 번 더해진 거야? 6번 더해진 거니까 지금 6회차가 더 더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1회차에다가 6회를 더하니까 이거는 7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해가 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첫째 항이 1997이고 공차가 플러스 3인 그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지. 어쨌든 답은 7회차야. 제7회에 개최된 물 포럼이다. 그 다음에 제10회 세계물 포럼은 몇 년도에 개최가 되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10번째 항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야.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10번째에는 몇 년도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럼 간단해. 이번에도 역시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지금 9회차가 더해지는 거잖아. A1에서 A10으로 간다는 것은 9회차가 더해진다는 거는 93, 27년이 지난 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997에
27년을 더한 값이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2024년에 제10회 물포럼이 개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이거 그러면 10회를 구할 때도 이렇게 9회차가 더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복잡하게 우리가 구했잖아. 응? 그러면 100회차 구하려면 또 이거를 100번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면 뭘 구해버리면 편할까?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일반항을 구해버리면 편하겠지. 응? n번째 항을 구해버리면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나머지 항, 모든 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자,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 첫째 항이 1997, 둘째 항이 2000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째 항 1997, 그다음 둘째 항은 1997년에 3이 더해진 형태지. 그다음 셋째 항은 1997년에 3 곱하기 2가 더해졌지. 넷째 항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니까 자, n번째 항은 그러면 1997에다가 3 곱하기 뭘 하면 되겠냐. 자, 느낌 왔어. 자, 두 번째 항은 곱하기 1이고 세 번째 항은 곱하기 2, 네 번째 곱하기 3, n번째는 곱하기 n-1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주어진 그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버린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너무 편한 게 아까 뭐 10회차는 몇 년도에 개최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다가 10만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나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0을 집어넣으면 1997 더하기 3 곱하기 10 빼기 1이니까 9. 그래서 요거 더하기 27이니까 2024. 바로 한 방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10회차나 뭐 100회차도 구할 수가 있어 이제. n에다 100 넣으면 돼. 200회차도 구할 수 있어. 근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아마 안 맞을걸? 자, 헛소리고. 어쨌든 자, 수열 중에서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든 수열,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등차 수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n번째 항이 있을 때 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거꾸로 말하면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중요한 게 앞으로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런 식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아,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그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문제 1번은 등차 수열이라고 이제 줘버렸기 때문에 일정한 그 차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5를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플러스 5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번의 정답은 8이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계속 일정한 수가 더해지겠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는 걸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1에서 0으로 이렇게 자, 결국 D를 두 번 한 거잖아. D가 공차야. 자, 플러스 D를 두 번 한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2D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2D가 지금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여기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두 칸 떨어져 있으면 아 2D니까 2D가 마이너스 1이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것도 가능해. 나중에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니까 좀 기억을 해줘. 자, 어쨌든 빈칸 채우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자,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 아까 내가 살짝 보여줬잖아. 이걸 이제 문자로 써가지고 첫째 항을 A라고 놓고 둘째 항은 A1, 첫째 항에다가 지금 D를 더한 그러니까 A 플러스 D, 그 다음 셋째 항은 이 A 플러스 D에다가 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n번째 항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다시 말해 첫째 항에다가 n-1 D를 더해준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찾아낸 거지. 오케이? 지금 옆에 그런 얘기야 다. 그래서 위에서 규칙성을 찾아
AN을 A와 N, D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나타낸 게 지금 내가 위에 쓴 거야. 그래서 결론,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N은 A 플러스 N-1D다. 요거 기억을 좀 해줘. 이거 암기해야겠지. 이해했으니까 암기는 기본이야. 자, 이거 사용해서 문제 빨리 풀어보자. 다음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등차수열 AN 공식을 쓰고 시작하면 돼. AN은 A 플러스 N-1D야. 여기서 A는 첫째 항, D는 공차, N은 N번째 항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5니까 A 대신에 5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D가 7이니까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7이 앞으로 가서 7에 N-1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계산하면 7N-2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 이번엔 네가 알아서 찾아야 돼. 첫째 항을 찾고 공차를 찾아야 돼.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네. 그치? 그럼 첫째 항이 2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A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20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되게 쉽지, 그지? 문제 2번도 과제로, 자, 똑같은 문제니까 니네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제 3번을 볼까? 자, 첫째 항이 70,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일반항을 일단 구할 수 있겠네. AN은 자, 첫째 항 A가 70이니까 70 플러스 N-1D인데 마이너스 4에 N-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4가 되겠구만. 자, 이게 N번째 항이야. 근데 1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N 대신에 10을 집어넣어서 쓰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N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이니까 34가 되겠구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제 몇 항인지 구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4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 4N은 80이 되는 순간이니까 N이 20. 다시 말해, 야, 요거는 제 20항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때? 어렵지 않지? 문제 3번 내가 풀어줬어. 예제 2번 보자. 자, 예제 2번은 굉장히 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잖아. 기본 형태잖아. 그지? 셋째 항이 11이다. 그러면 자, 셋째 항이라는 건 A3이고 A 플러스 2D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9항이 23이다. 그러면 A9는 A 플러스 8D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셋째 항이 11이라 그랬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이 23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버리면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만. 그럼 D는 2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D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고 그러면 A는 11 빼기 4니까 7이 되겠지. 그래서 A랑 D를 알았기 때문에 자, 일반항 AN을 구하는 것은 공식만 쓰면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7 플러스 2n-1이니까 자, 계산까지 해주면 2n 플러스 5가 된다. 오케이? 자, 정답 할 수 있겠지. 문제 4번은 과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문제 5번 내가 해줄게. 자, 제 3항이 81, 제 7항이 7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일단 이거는 아까도 했으니까 빨리 해보자. A 플러스 2D가 81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6D가 73이라는 소리니까 자, 요거에서 이걸 빼주자. 그러면 4D는 73에서 81 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구만. 그러면 D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이 밑에 거 푸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였다 대입하면 85가 되겠군. 자, 그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AN을 쓰면 되겠다. 그럼 AN은 마이너스 2 n-1 플러스 85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87이다. 자, 답을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풀어주는 건데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N이라는 수열을 나열을 했을 때 첫째 항이 지금 85잖아. 그치? 그 다음 둘째 항이 지금 이씩 계속 빼지고 있으니까 83, 그 다음에 81 쭉 진행이 되다가 계속해서 2가 빠지고 있잖아. 그럼 언젠가는 이게 음수가 되겠지. 응?
계속 줄어드니까 계속 줄어들다가 언젠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가 바로 몇 번째인지 구하라. 그런 얘기가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87, 다시 말해 일반항이 0보다 작은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지. 다시 쓸게. 자, 요때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자 2n이 87보다 클 때니까 n이 지금 43.5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n은 항상 자연수니까 44일 때가 0보다 처음으로 작아지는 그런 순간이 될 거야. 실제로 n에다 44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n에다 4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85, 83, 81 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 앞에는 아마 2를 거꾸로 더해주면 1,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줄어가지고 85, 83, 81 쭉 줄어서 3, 1 하고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그 순간, 요 순간이 바로 n이 얼마인 순간이다? n이 44인 순간이다. 다시 말해 44번째, 44번째 항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답은 하여튼 제44항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예제 3번. 예제 3번은 그냥 쭉 나열해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이 3, 그 다음에 둘째 항이 7 이런 식으로 지금 4씩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 봐봐, 3 넣으면은 11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4 넣으면은 또 15가 되고, 자 그래서 4씩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도 솔직히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문제에서 사실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 아까 앞에서 등차 수열 성질이네 뭐 그런 얘기 기억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말이 곧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것을 한번 보여달라. 응?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4씩 더해진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식으로 한번 보여달라. 뭐 그런 얘기야. 그래. 그럼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an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가 나오면 돼. 솔직히 이 형태로도 많이 쓰거든. 자, 이거 필기 잘 해놔. 자, 요거 요 형태로 써 있으면 이것도 등차 수열이다 라고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d가 나온다. 여기서 d는 실수야. 응? 다시 말해 일정한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증명이 그냥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예제 3번을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제대로 한번 보여준다면, 자 보이라는 것은 증명한다는 거니까 자 증명하자면 지금 an 플러스 1과 an을 비교를 할 거야. 자 a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4n 플러스 3이야. 그치? 그 다음에 an은 4n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자,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실제로 4n이 없어지고 일정한 숫자인 4가 나오지. 아까 내가 4씩 더해진다고 했으니까 잘 구한 거 맞지? 그래서 이 형태를 딱 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n은 공차가 얼마인 4씩 더하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런 얘기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 6번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니네가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써줄게. 자, an 플러스 1은 힌트만 줄게. 힌트만 줄 테니까 니네가 마무리 지어. 이렇게 해서 an 플러스 1 그리고 an을 이렇게 써. 그러면 이거 둘이 뺐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면 등차 수열이 된다. 증명이 된 거니까. 알겠지? 자, 문제 6번도 과제야. 대충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써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4개의 수 이 a, 10,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a와 b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아까 살짝 보여준 스킬대로 2에서 10으로 갈 때 2d가 더해진다고 했잖아. 왜냐면 지금 등차 수열은
D가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 D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럼 2에서 10으로 두 칸 가면은 2D가 더해지는 건데 그게 지금 8이잖아. 8이 더해졌잖아. 그치? 그럼 공차를 알아내 버렸네. 그치? 그러면 이제 2, 그 다음에 6, 10,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6이 지금 A고 14가 B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예를 들어 수직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2 다음에 A 다음에 10 다음에 B가 나온다. 자, 이런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얘들아,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간격이 차이가 일정하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가 전부 다 똑같겠지 않겠니?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이 A라는 것은 2와 10의 중점이다. 다시 말해 A는 2 플러스 10의 나누기 2다. 이게 지금 중점 구하는 식이잖아.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6이다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등차 중앙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수가, 자 2와 A와 10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요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 그리고 등차 중항은 지금 양쪽에 있는 것의 가운데니까 중점 공식을 써가지고 2분의 2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이게 위에 나오지. 지금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럴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응?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걸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에서 가운데 있는 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이때 B-A, 여기서 B에서 A를 뺀 값이나 C에서 B를 뺀 값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은 이 중점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제 문제 7번에서 그런 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다음에 x 다음에 10이니까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해버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y도 지금 2분의 10 플러스 22니까 계산하면 되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나머지도 다 해봐.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부터 구하면 되겠지. 13하고 마이너스 7의 중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x 구하고 z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문제 8번. 자, 문제는 이것까지만 풀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주로와 반원 모양의 곡선주로로 이루어진 육상 경기장이 있다. 이 주로의 폭은 일정하며 주로의 경계선의 길이를 안쪽부터 차례대로 A1, A2, A9이라 할 때, 자, 세 번째, 일곱 번째를 줬다. 다음에 답하시오.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 오케이. 자, 계산기가 필요한 문제구만.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일단 지금 첫째 항이 뭐냐면 그 경계선의 길이를 잰 거야. 그 안쪽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경계선의 길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지금 봤을 때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이 길이가 A1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다음 얘가 A2가 되는 거고 A3, 눈 아파. A4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주어진 게 A 세 번째, A3가 주어졌어. 415.7이래.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A7도 이제 이용을 할 거야.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자. 직선주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K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다 K가 되겠지. 얘도 K가 될 거고. 그러니까 첫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 항을 우리가 구하려면 요 K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곡선주로 직선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제일 안에 있는 거 돌면은 그게 A1인 거잖아. 그치? 근데 K하고 K를 빼버리고 생각하면 반원이 오른쪽 반원과 왼쪽 반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두 개 합쳐서 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 하나의 원의 둘레에다가 2K를 더하면은 첫째 항이 나오겠네. 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쉬워졌어. 자, 첫째 항에 있는 이 반지름을 갖다가 R1이라고 하자. 왜냐면 원의 둘레를 알려면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첫째 항 표시부터 좀 할게. A1이라는 것은 2K에다가 여기서 K라는 것은 직선주로야. 직선주로가 두 개니까 2K인 거야. 자, 2K에다가 그 다음에 요 반원의 길이에다가 또 반대쪽 반원의 길이, 다시 말해
자, 원의 둘레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2파이 R1 2파이 R1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됐다. 그러면 이제는 A3는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2파이 R3가 되겠지. 여기서 R3라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반지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415.7이라는 소리야. 좋아. 좀 실마리가 잡히고 있니?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447.1이야. 447.1인데 요것도 지금 2K 플러스 2파이 R7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아하.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자, 또 문제에서 분명히 이 주로의 폭은 일정하다 그랬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주로의 폭이 일정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반지름이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R1에다가 요만큼 이거 너무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까? D라고 할까? D? 자, 요걸 D라고 했을 때 R1에 D만큼 더해주면 R2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R2에다가 또 D만큼 더해주면은 R3가 되지. 이해돼? 자, R3에다가 D만큼 더해주면 R4가 되니까 아, 반지름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아야 돼. 자, 그럼 재빠르게 RN이라는 수열을 설정을 하자. 그러면 R1, R2, R3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인데 여기서 등차 수열 이루니까 공차를 D라고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R3는 R1 더하기 2D가 되고 그 다음에 R7은 R1 더하기 6D가 되겠지. 그럼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2K 플러스 2파이 자 R1 플러스 2D는 415.7 그 다음에 2K 플러스 2파이에 R1 플러스 6D는 447.1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둘이 빼버리는 순간이 왔어. 2K 없어지고 자, 이거 전개하면 2파이 R1 플러스 4파이 D고 밑에 거 전개하면 2파이 R1 더하기 12파이 D잖아. 그치? 그럼 2파이 R1 또 없어지겠네. 그래서 결국에는 4파이 D에서 12파이 D 빼니까 마이너스 8파이 D는 자, 위에서 아래 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가 3.14라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이거는 약분하면 10이 되니까 결국에 D가 얼마라는 걸 알아냈어. 자, D는 8분의 10 그러니까 4분의 5다. 자,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D를 구했고 D를 구했으니까 이제 R1을 구하고 싶은데 자, 지금 구하려고 보니까 좀 짜증나는 게 있어. 지금 K도 모르고 R1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식이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K랑 R1을 둘 다 구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K랑 R1이 아니고 A5랑 A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리고 주로의 폭은 지금 내가 구했어. 지금 내가 주로의 폭을 D라고 설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로의 폭은 4분의 5야. 4분의 5 미터니까 4분의 5미터. 자, 이렇게 답 써주면 돼. 3번은 구했는데 자 1번하고 2번이 문제잖아. A5, A1만 구하자. 자, 근데 다행인 게 자, 잘 봐봐. A1은 2K 플러스 2파이 R1인데 여기서 R1은 그냥 쓸게. R1이라고. 그 다음에 A2는 2K 플러스 2파이 R2잖아. 근데 R2는 R 플러스 D지. R1 플러스 D지. 그리고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다 되거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AN이라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RN이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 지금 첫째 항이 A1이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가 더해지는지 봐봐. 플러스 2파이 D가 더해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도 보니까 2파이 D에서 4파이 D로 가니까 플러스 또 2파이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파이 D가 되니까 또 플러스 2파이 D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해진 게 이걸 그냥 첫째 항 A라고 잡아버리면 A1의 첫째 항 A라고 잡아버리면 D가 4분의 5잖아. 그러면 이건 지금 2분의 5파이거든. 2분의 5파이.
다시 말해 이게 공차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을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어. AN은 A 플러스 공차가 2분의 5파이니까 2분의 5파이 n-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첫째 항 A만 구하면 되겠네. 다시 말해 A만 구하면 된다는 것은 K가 얼마인지 R1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2K 플러스 2파이 R1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 꼴이 지금 앞에서 봤다고. 자, 요 식에 있단 말이야. 이 위의 식으로 하자. 자, 위의 식을 갖다 꺼내와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2K 플러스 2파이 R1 플러스 4파이 D는 415.7이라는 식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게 지금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A로 놓으면 A 플러스 4파이 곱하기 자 D는 4분의 5는 415.7이니까 오 그러면 지금 4가 약분되고 A는 415.7 빼기 5파이다. 그리고 파이 대신에 3.14 대입해서 계산하면 A는 4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A는 400이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답만 쓰면 돼. 첫 번째 A5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 A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은 400이라는 거 알았고 자 2번 구했다. 그 다음에 1번 마지막 1번을 구하면 A5는 400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3.14 곱하기 4 그러면 2 해서 31.4니까 431.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여기 이제 미터 다 써주면 되겠다. 알겠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늘 좀 강의가 길었다. 근데 문제 8번 푸느라 긴 거지 앞에는 별 내용 없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오늘 배운 거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등차 중항은 무엇인지 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봤어.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수고 많았어.